하라고. 다들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 증시가 폭락하고 사이드카까지 걸렸었죠. 사이드카를 쉽게 설명하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시장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일시정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등이 아니라 급락 쪽으로 일시정지가 됐던 거죠. 우리나라 증시를 2000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이미 2000대가 깨졌다 복구됐다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제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이게 다 대깨만 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지들 대가리만 깨면 되지 왜 나라를 통째로 깨트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 자본은 싹 빠지고 그걸 기관이 채워서 겨우 1900대 유지한 거예요. 국민연금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강제로 가입시켜서 삥을 뜯어가고 있는데 젊을 때 번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개념으로 국민연금에서는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내야 하고 그걸로 나중에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이랑 외국 자본이 싹 빠진 만큼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윤이 나지도 않을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1900대도 여러분이 납부한 연금으로 간신히 지키고 있는 거지 실제 가치는 더 밑바닥이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 찾고 있죠. 밥도 못 먹고 사는 북한이랑 한국이 합치면 오히려 우리가 한참 지원해야 돼서 더 못 살게 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북한이랑 평화경제 실현해서 일본 단숨에 따라잡겠대요. 근데 정작 북한은 직파간첩 내려보내고 매일같이 미사일 쏘내고 있죠. 경제 다 내팽개치고 나라 조져놓고 북한 하나에 올인했는데 북한은 평화랑 거리가 멀죠. 네이버를 켜니까 이 두 기사가 나란히 나오더라고요. 지금 왼쪽이 대통령입니까? 오른쪽이 대통령입니까? 기업 부회장은 긴장하되 두려워 말라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부터 미리 대비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 빨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걸 예상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2달 전에 기자가 한일관계 최악인데 계획은 있냐고 질문한 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냐 동의 못한다면서 반박했죠. 그리고 결과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할 때 일본은 동맹 아니라 해서 우방국에 주는 혜택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됐는데 이걸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매운동한답시고 전에 중국이 불매운동할 때 우리가 미리하다 했던 거 기억 못하고 지금 이 댓글들 일본 불매운동 욕하는 댓글들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 미국 불매운동할 때 한국 네티즌들이 달았던 댓글이에요. 나이키 신었다고 매국노냐, 불매하면 그 나라만 고립된다 등등 중국 미개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니클로 입으면 매국노, 불매하고 고립해서 국산화하자 이러고 있죠. 근데 정작 나라 말아먹은 당사자들은 불매운동하는 국민들 개돼지 취급해서 한일 갈등은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호재라고 보고서까지 내놨어요. 세금으로 1년 예산 57억 원 쓰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요. 나라를 살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 이용해서 선거 이겨먹으려는 궁리만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 내내 전문가, 언론, 여론 다들 경제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한국 경제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고 결과는 뭐죠? 어제 하루 만에 국내 증시 시총 50조 원 증발하고 오늘 더 증발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1인당 GDP 진보정부에서 더 증가했다고 홍보물까지 올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미친 게 지금 본인들은 한국정부라는 생각으로 국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정권에서 얼만큼 성장했냐 보수정권에서 얼만큼 성장했냐를 지지자도 아니고 청와대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자면 진보 보수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휘청거리는데 아닌데 보수 때 더 못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 자료도 연평균 성장률 대신 1인당 GDP 증가액을 근거로 하고 있고 보통 성장률 계산할 때는 그 나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자국통화로 계산하는데 달러로 해서 경제 전문가들도 굳이 저렇게 한 이유는 착시 효과를 노린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죠. 단순히 이 꼼수가 전부냐? 노무현 정부 때는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랑 한국은행 자료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4.8%인데 한국은 4.3%죠. 평균보다 못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평균이 2.8인데 한국은 3.1이죠. 평균보다 잘했고요. 특히 2009년에는 OECD 국가들 죄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대공황 왔을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했어요. 올해도 경제 대호황이라고 세계 증시는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데 한국은 OECD에서 꼴찌했어요. 게다가 이게 개발도상국들이 급격히 성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커서 발전이 더딘 미국, 일본 같은 국가도 성장하는데 한국은 마이너스로 역주행했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전 세계 호황일 때 평균보다 못한 걸 가지고 대공황 와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찍을 때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것보다 잘했다고 자위하는 거예요.
이걸 학생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시험으로 따지면 A네 학교는 시험이 너무 쉬워서 평균이 90점인데 60점 받아놓고서 B네 학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평균이 30점인데 50점 받았다고 A가 잘했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말을 지지자나 정당도 아닌 청와대가 진보 보수 정부를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국가를 책임지는 청와대라면 할 수 없는 말을 선거에서 이겨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 조작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그래도 이명박근혜 때는 부자만 잘 살고 진보 정부 때는 선민이 좋았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제도, 실생활에 체감 많이 되는 거 뭐 있죠? 국가장학금제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고 버스 환승제도 이명박 서울시장 때 도입한 거예요. 이때 버스 환승제도도 진보단체에서 지랄 연병이라고 엄청나게 시위했는데 이거 없었으면 최대로 환승했을 때 6,000원 드는 거 지금 1,000원대로 탈 수 있죠? 이걸 반대했던 진보단체들은 환승하지 말고 6,000원 내고 버스, 지하철 타고 다녀봐야 정신 차리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도들 외에도 진위계수랑 중간 소득분위인 5분위 비율을 보면 이게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건데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내리고 있죠. 경제 성장도 세계 호황일 때 평균보다도 못해. 지금은 대호황인데 마이너스까지 하고 있어. 소득 불평등도 심해져. 대체 잘한 게 없는데 청와대랑 민주당은 직접 나서서 선거 이기겠다고 대외비로 보고서까지 내놓으면서 국민 우롱하면서 숫자로 장난질하고 있고 국민들은 중국이 불매운동할 때 미개하다고 비판했던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날리고 간첩 보내고 중국이랑 러시아가 군용기로 영공 침범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경제는 박살나고 미국은 어디까지 도와달라는 거냐고 개무시하고 이래도 지지하는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